여러분, 연애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간섭을 하지?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 나랑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데? 아까는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변하지? 이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내가 예민해서도 아니고 그냥 애초에 사주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조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하는 최악의 궁합, 특히 처음엔 잘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엔 상처만 남기는 궁합,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주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관성이 많은 사람, 즉 관성다자와 관성이 아예 없는 무관성 사주와의 조합입니다. 이 둘은요, 진짜 구조적으로 안 맞습니다. 관성이라는 건 원리 원칙, 규율, 질서, 상명하복 뭐 이런 시스템적인 기운이거든요. 관이 강한 사람은 내가 어떤 시스템 안에 속해 있고 그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도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틀 잡힌 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을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교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관성다자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듣고 있는 무관사주는 진짜 미치는 거죠. 왜냐면 무관은 애초부터 틀, 규칙, 간섭 뭐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놓고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관성다자가 이렇게 삶의 기준을 들이밀기 시작하면 이 무관성들은 속으로 딱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개입을 하지? 뭐만 하면 잔소리야, 내가 애야? 왜 이렇게 선비 같아? 답답해 죽겠네. 근데 또 반대로 관성다자는 무관성을 보고 얘는 기준이 너무 없어, 행동이 왜 이렇게 즉흥적이야, 예측이 안 돼, 나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에서 꼰대 상사와 MZ 신입사원의 충돌 구조랑 똑같습니다. 관성다자는 꼰대 상사처럼 예의 지켜야지, 보고는 이렇게 올려야지, 일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무관은 딱 MZ 신입처럼 아니 이게 왜 규칙이야? 아니 그냥 일의 효율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형식적인 거 진짜 너무 싫다, 극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는 신입을 보면서 버릇없네, 기준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신입은 또 상사를 보고 권위적이다, 꼰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연애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조금만 서로에게 감정이 깊어지면 이런 충돌이 매일같이 터지는 거죠.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관성다자는 안정적이고 조심스럽고 계획적인 그런 연애를 추구하는 반면 이 무관성들은 즉흥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하죠. 이런 차이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엔 감정 싸움이 되고 우리 진짜 안 맞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 관성다자는 마음먹으면 상대방을 교정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커지기 때문에 무관성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로 무관성들은 구조적으로 남을 통제하거나 주무르는 게 거의 안 되기도 하고 오히려 통제당하기 쉬운 타입이거든요. 게다가 정치질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특히 많긴 합니다. 반대로 무관사주 입장에서는 관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 전부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관다자 입장에서는 무관이 감정적이고 급하고 기준 없고 예측 불가능한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안 맞는 조합이 정인사주 대 편인사주의 조합입니다. 정인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좀 단순한 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좋은 점 먼저 보려고 하고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면 인상이 좋다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딱 봤을 때 부드럽고 순하고 딱 그냥 무난하고 착한 사람 이미지인 거죠. 근데 편인은 완전 반대예요.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또 사물이나 이런 거를 깊게 파고들기도 하고 왜 계속 이런 이유를 찾고 분석하고 또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머리가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약간 철학자 같은 타입인 거죠. 이 둘이 만나면 연애 초반에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정인은 편인의 깊이감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편인은 또 정인의 단순하고 순한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단점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편인은 정인을 보면서 생각이 너무 가볍다, 왜 이렇게 단순하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인은 편인을 보고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뭐 이렇게 큰 문제처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좀 피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 맞는 게 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성다자 대 무인성. 이 조합은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인성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상상력도 풍부하고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 어떨까? 우리 애는 어떤 모습일까? 아, 나중에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미래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무인성은 어떤 스타일이냐? 현실 그 자체예요. 아니, 결혼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아니,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만데 현실적으로 힘든 걸 왜 상상해?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성다자는 인성다자대로 상처받고, 또 무인성은 무인성대로 답답해하고, 또 감정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둘은. 무인성은 일단 상처를 받아도 납득이 되게 되면 일단 이해는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눈 밖에 나잖아요? 그럼 그냥 끝입니다. 이게 마치 메시지 뭐 스팸 차단하듯이 완전히 삭제, 냉정함 그 자체인 거죠. 반면에 인성다자는 납득을 해도 감정이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용서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뭐 이런 식의 연애 패턴이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우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무인성은 일은 잘하는데 대인관계를 좀 못해서 많이 욕먹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인성다자는 일은 못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서 어찌저찌 버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대비적인 모습도 연애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엔 대화도 안 맞고 감정도 안 맞고 행동하는 방식도 엇갈려 버리기 때문에 길게 가기가 좀 어려운 조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조합은 진짜 좀 조심해야 하는 궁합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반에는 정말 또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새로움이 재미를 주고 또 낯선 성향이 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뭐 감정 처리 방식, 대화 방식이나 뭐 가치관 이런 게 너무 다르다는 거를 점점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상처가 쌓이고 또 오해가 생기고, 결국엔 처음엔 잘 맞았는데 결국 안 맞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처음엔 사랑처럼 보이지만 남는 건 상처뿐인 궁합이 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을 만나실 때라든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궁합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은, 이 궁합이라는 게 뭐 정해져 있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이 둘은 죽어도 안 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은 어떤 점에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점은 또 잘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 장점을 살리고 그 단점을 미리 알아서 좀 예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